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할까 해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립니다. 3월 11일 날 이런 뉴스가 하나 올라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한미통화 스와프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뉴스가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먼저 나와서 좀 더 신빙성 있게 봤던 그런 뉴스였어요. 근데 처음 이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만큼 강도가 세면은 이 스와프까지 맺어야 되는가, 진짜 금융 위기가 오는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몇 년째 디플레랑 저성장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부채 상태도 가계부채빚, 회사채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서프란 모기지 사태 때 버틸 수 있었던 여력이 재무에 대한 건정성과 투명성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채빚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봐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태고, 그리고 저성장에다가 저물가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상태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측에서 스와프 얘기가 나왔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왜 우리나라일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과 스와프를 맺게 되면은 대외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감소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미국은 우리나라와 스와프를 맺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IMF 사태까지 간다면은, 또는 디폴트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면은, 스와프를 안 맺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외국계 자금들이 물밀듯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건데, 그게 뭐 일본계 자금일 수도 있고 미국계 자금일 수도 있고 중국계 자금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일 우려되는 게 중국계 자금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극도로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해가지고 중국계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중국계 자금이 반도체 시장을 조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반도체 굵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좀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무역 전쟁을 좀 시작했어요. 그 무역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마지막 타겟팅은 중국이 됐는데, 뭐 그 중국에서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번에 뭐 불법 보조금, 화웨이 문제 등등으로 좀 많은 태클을 걸고 있죠. 그게 다 이제 중국의 성장을 좀 막기 위해서 다음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점을 가지기 위해 태클을 걸었습니다. 근데 다음 4차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솔직히 반도체라 생각해요. 앞으로 반도체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그쪽 시장에서는 원자재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는. 지금의 이제 석유와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자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반도체 굵기를 완성하고 싶어 하고, 그 반도체 굵기가 완성되지 않게 태클을 계속 걸고 있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중국계 자금이 만약 들어온다면은 그런 반도체에 대한 실마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때까지 했던 일들이 다 생고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먼저 미국 측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보다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은, 윌스트리트 저널은 10일 페드의 시장 안정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0년 만에 발생한 금융시장 패닉을 가라앉히기 위해 페드가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호주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아리송한 게 중국이 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태클 걸어가지고 금융위기나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중국을 망하게 한다는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굳이 저기 저런 중국과의 스와프를 맺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불필요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껴있다는 거는 미국 또한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 극악으로 치닫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 뉴스를 보면서 중국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원하지 않는다. 금융위기로는 아닌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화를 했던 시기가 2월쯤부터 이제 주식에서 돈을 좀 빼고 현금을 하고 좀 기다렸던 상황이에요.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1월 달 초부터 해가지고 1월 중순부터 조금 이게 좀 어떻게 퍼질 것 같다라는 좀 불안감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월 달을 좀 넘어가면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중국 셧다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셧다운이란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는 현금화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저번 영상에도 있다시피 중국이 과거 사스 때에 비해서는 경제 기여도가 너무나 높아졌고, 만약 중국 자체가 셧다운 되게 되면 세계 GDP가 마비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GDP 1분기 발표 전까지는 좀 현금화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들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게 될 줄은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상조차 못했었고,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현금을 들고 있었다는 게 운이 좀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팬더믹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너무나도 큰 급락세를 보였죠. 결과적으로는 뭐 팬더믹의 공포심이랑 유가, 여기서 유가 하락에 대한 공포심이 이게 쌍으로 겹치면서 그 공포심이 극대화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도 팬더믹이 발표됐었죠. 그때가 이제 그때 자료를 보면은 사망자 수가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는 20만 명까지 이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코로나 사망자가 앞으로 10만 명 이상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정말 좀 끔찍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더믹 발표를 직후부터 해가지고 급락세에 대한 이런 공포감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신종플루 때 이만큼 실물 경기가 박살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 공포심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고, 특히나 이렇게 주식 시장이 거의 뭐 초전박살 나진 않았어요. 이번 박살은 거의 IMF 때와 비슷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만큼의 하락을 보여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보여야 하는 바이러스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병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의 의료시설로 비교했을 때 그만큼 치료 못할 병은 아니다. 그리고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치료제만 나와도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사태 종결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태가 종결된다는 거를 간다면은 치료제가 나와야지 이제 팬데믹 사태가 종결될 것 같아요. 다시 상승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는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중국과 미국의 2차 협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푸는 뭐 유동성의 얘기나 또는 스와프, 금리 얘기는 시장에 대한 하락 방어세를 이용하는 그런 뉴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동성 자체가 풀린다고 해가지고 시장 자체의 신고가를 갱신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멘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반등이나 그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내놓는 거지,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까 계속해서 올라갈까에 대한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저는 살짝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유동성이 시장이 좋아질 때는 정말 불같이 올라갈 텐데, 지금 상황 자체가 풀려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원유 문제도 있고 이런 팬데믹 바이러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이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좀 포커싱을 좀 가지면서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낫고, 저는 1분기가 끝난 다음에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얼만큼 상황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 매매,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참여해야 되겠지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느긋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